저도 한번 이동석? 네, 저희가 이동석 알아요? 네. 출장. 오늘 바로는 없는데 바로 할 사람이 괜찮아요. 앞으로 오세요. 유동원. 중에 안 언제든. 자, 바른미래당 제56차 원내 대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국회가 어렵사리 법사위 간사들이 이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법사위 간사들이 어렵게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며 무산될 조짐까지 보여서 제가 나서서 9월 첫 주에 이틀간 개최하자는 중재안을 냈고 각 당 원내대표들의 전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이 일정의 합의를 도출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의된 일정에 따라 청문회를 하면 되는 것인데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법정시한 운운하며 합의를 뒤집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법정시한이 문제라면 어제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 간사들에게 결정 권한이 있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번복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법정시한 운운하며 9월 3일에는 청문회를 열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 또한 인사청문회법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어디에 최초 법정시한을 경과하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까? 9월 2일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 즉 9월 2일까지 국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9월 3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명의 지금 인사청문 후보자 중 9월 2일이 지나서 결정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이미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왜 조국 후보자의 경우만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합의된 대로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송부 요청을 하면 법적 하자가 없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차 법정시한은 물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까지 넘겨서 진행됐지만 그때는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야 간사들이 법에 따라 합의한 국회 청문회 일정을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무산시키는 것은 월권 중에 월권입니다. 나아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고 국민청문회라는 홍위병 청문회를 거쳐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조국 후보자 감싸기에 연연할 경우 민심의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날아갈 것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인사청문회를 무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자중자애하기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9월 2일과 3일에 반드시 개최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어이없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각종 부정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검찰을 미리부터 겁박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낙마가 확실시되는 조국 후보자의 사법개혁 방안을 묻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할 일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진실을 고백하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나 겸허한 마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께 당부드립니다. 청와대와 조국 후보자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즉각 조국 후보자 장녀의 입시 부정 의혹 등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부정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정의, 검찰의 자존심이 걸린 일입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 총장과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이 사태를 지지부진 끌고 갈 경우 국민적 차원의 특검 도입 논의가 뒤따른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위의장 최배입니다.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청문 일정이 의결되었습니다. 은성수 후보자에게 삼성생명 특혜성 고시라고 비판받아온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의사를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현행 법령은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에 대해 자산별 투자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가 자산을 운용할 때 투자 대상이 편중되지 않도록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한 곳에 편중된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 위험이 금융회사로 전이될 수 있고 나아가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 주식 등을 매입해 대주주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 비율을 계산할 때 다른 모든 금융회사가 시가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오직 보험회사만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업권과 비교해봐도 특이한 기준이며 보험업 감독 규정 하나만 떼어놓고 봐도 정합성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현행 고시에 따라 투자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인 총 자산은 현재 금액,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분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금액을 취득 당시 원가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우 비상식적인 기준입니다. 이 규제를 정상화할 때 영향을 받는 보험사가 삼성생명뿐이라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특혜성 조항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 소관 부처인 금융위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당 고시를 개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법규의 체계상 산식의 기준 같은 세부 항목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감독 규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른 법령과도 체계가 맞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하위 규정에 취득 원가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특혜를 주고 있는 제도를 기형적으로 만든 것이 금융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결자 해지할 시점입니다. 새롭게 금융당국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은성수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그 정치개혁 특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표결에 의해서 처리됐습니다. 합의 처리를 그렇게 원했지만 50일 동안 거의 호송세월을 보내고 또 마지막 그렇게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3대 3으로 이루어지는 안건 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4건의 그 트랙을 올려진 패스트트랙하고 박규현 안 그리고 정유섭 한국당 안 그리고 제가 제안한 석패율 안이 4가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우리 바른미래당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은 18대 19대의 선관위에서 제안한 석패율 안입니다. 그 안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동서 통합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건조정위원회가 다시 이제 패스트트랙 안을 강행 처리를 90일 안에 한다고 하면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막장 국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조정위원회에서라도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국민에게 공개하고 그렇게 18대부터 계속 정치개혁 할 때마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석패율 제도를 선관위에서까지 제안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지긋지긋한 이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인 정치개혁안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여야 합의 처리가 꼭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요즘 그 조국 후보자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녀왔던 사회적 가치가 왜곡되고 경도되고 또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나시겠지만 영화 친구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면서 했던 표현인데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그거였습니다. 학생을 평가하는데 자식을 평가하는데 그 아버지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평가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매우 권위주의적인 시대였고 또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어두운 자화상이었습니다. 지금 한 청년이 어떤 집회에 나가서 마이크 붙잡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한 방송사의 토론 진행자가 도를 넘는 그런 표현을 본인의 SNS라고는 하나, 사적인 공간이긴 하나 부적절한 공간에서 표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리를 빚었습니다. 그 표현은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숫골 마이크를 잡게 되지 않았을 수 있었겠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숫골의 반대는 좌빨입니다. 극단의 이념 편향적인 단어들입니다. 일반인들도 이제 점점 쓰지 않으면 좋을 그런 단어들인데 방송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될 당사자가 이 표현을 썼습니다. 게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가족에 대해서 모욕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 젊은이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욕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산 친구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방시민은 인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지가 됐으면 조치를 하시고 또 Yours True Network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갖고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사인 YTN도 내부 자정 차원에서 정말 공정한 그런 조치를 취해서 국민의 사랑을 잃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DLF 판매로 인해서 많은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하나은행이 또 하나 문제를 일으킨 것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와스라야 국영보험 저출성 보험 만기 관련한 내용입니다. 총 판매 규모는 원화 1조 3천억 원에 해당하고 총 7개 은행에서 판매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하나은행만 1,588억에 해당하는 액수에 대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나머지 6개는 외국계 인도네시아 은행 법인이라고 합니다. 하나은행은 지와스라야 보험을 본인들의 창구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장소만 빌려주고 고객과
지와스라야 보험 직원이 직접 계약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감원에서 올해 3월에 검사를 했는데 하나은행 법 위반 사항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은행은 과연 잘못이 없는 걸까요? 고객이 하나은행이 제공한 장소에 와서 그 상품을 샀다면 하나은행을 보고 하나은행을 믿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은 하나은행이 장소를 제공한 그 장소에서 하나은행을 믿고 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은행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이 고객에게 부실 상품을 파는데 일조했으면 그 책임은 하나은행 본인들이 지는 겁니다. 그 책임을 하나은행이 본인들이 지고 그 부실에 대한 배상은 그 제품을 만든 그 지와스라야 보험, 그 국영보험 그쪽에다가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교민들, 개개인의 고객들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정보가 있고 어떤 힘이 있다고 이런 것을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은행이 상품의 불안정성을 감추고 팔았으면 그것도 하나은행의 책임이고, 요즘 한국은행들 사실 보면 하나은행도 지분 70%는 외국계 자본입니다. 과연 하나은행을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은행이라는 그런 대한민국의 국가의 이름을 건 은행의 이름으로 고객을 장소를 빌려주고 했다면 그 고객들, 특히 인도네시아 교민들은 우리나라 은행, 하나은행을 믿고 그 상품을 샀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하나은행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아니다 책임을 피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로 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6일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공장으로부터 나온 폐기물이 인근 예성강을 통해서 서해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방사능 누출 및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바 보도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난 23일에서야 시료 채취가 이루어졌고 현재 분석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하루라도 빨리 북한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느긋하고 안일한 정부 태도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유아시아 방송이 폐수 유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시한 위성 사진이 찍힌 시점이 올해 3월이라는 것입니다. 원안이 등 정부 당국은 언제부터 폐수가 유출되고 있었는지, 지금도 유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평산 우라늄 공장은 지난 2월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미국 측이 폐기를 요구했던 북한의 5대 주요 핵시설 중 하나로 이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우라늄을 생산해냈고 그만큼 폐기물도 많이 나왔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북한의 폐기물 시설이 정교하지 않다는 점이 더욱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북한 평안남도 순천시의 우라늄 광산 지역 주민들은 암을 비롯한 각종 불치병에 시달리고 기억말을 낳는 등 방사능 피폭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건강을 위해 23일부터 일본산 17개 품목의 안전검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나섰던 정부가 이번 일에는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북한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조사도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일각의 비판처럼 북한 눈치 보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국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표님 발언 없으시죠? 제가 민주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정부와 입법부인 국회를 나눠서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시행하는 것도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국무위원회 강요를 평가하고 그동안의 역량과 자질들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정부 편들기,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그만하고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진실, 그 내용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가 2일과 3일 양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과 조국 후보자가 소위 국민청문회 기자회견을 준비한다고 언론에 기사가 떴습니다.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자멸의 길로 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예, 더 이상 발언 없으시면 비공개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